안녕하세요. 한인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진욱 대표님을 모시고 인계니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더 건강해지신 거. 고맙습니다. 그 대표님 그에 대해서 우리 뭐 여러 회사나 기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 투자자님들께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 거를 부탁드리려고 하고요. 그보다 이제 이 우리 라플라스 TV에서는 대표님의 개인에 대한 관심사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그런 것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궁금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대표님을 뵀을 때 대표님이 스타일이 굉장히 멋있으셔서 첫인상이 굉장히 인상이 남는데 그때도 머리도 굉장히 기르시고 이렇게 뒤에도 묶고 그러셔서 예술가로 처음 생각을 했었는데 대표님 그래서 이제 대표님은 어떤 취미나 관심사를 갖고 계시는지 뭐 업무 외 시간에는 어떻게 주로 시간을 보내시는지 궁금해서 그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뭐 예술가로 봐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사실은 뭐 예술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제가 주로 사실은 좀 제가 이 바이오텍을 이렇게 경영한다는 게 되게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뭐가 좋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도.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운동을 많이 하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책을 많이 읽자.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상,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에는 운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뭐 헬스장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주로 뛰거나 뭐 제가 이제 뭐 축구 같은 거 하거든요. 축구를 한 10년 정도 했어요. 축구 일주일에 한두 번 계속 나가서 축구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집에 있는 시간에는 혹시 시간이 남으면 이제 좀 어려운 책을 위주로 철학책 같은 거 이해는 안 돼도 일단 거기에 이제 뭐 심각하게 좀 고민하다 보면 일상의 고민이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취미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근데 이제 이해는 못하고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서 약간 언급도 하셨지만 제약 바이오 쪽에 이제 일하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 처음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네, 그건 뭐 제가 25년 토탈하면 거의 뭐 그렇죠 30년 가까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제약 바이오 예전에는 바이오라는 게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거였는데 제가 전공은 그쪽이랑 전혀 상관없는 제가 어문학을 했었는데 제가 졸업할 시즌에 이제 그때쯤 이제 IMF가 터져가지고 사실은 취업할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경험을 좀 많이 쌓아야 되겠다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친구 소개로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이죠. 말 그대로 영업사원을 한번 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해보자 그래서 영업사원을 했는데 의외로 그러니까 제약회사 국내에 있는 제약회사가 영업사원을 시작했는데 의외로 영업 실적도 괜찮고 적성에도 맞는 것 같고 제가 어문계지만 이런 자연계 그러니까 약물에 관련된 것도 쉽게 좀 어셉트가 잘 되고 공부도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뭐 논문 읽는 것도 재밌고 하여튼 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영업하면서 되게 실적 좋으니까 뭐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도 해보라 그래서 또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쪽 업력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즐겁고 재밌게 하시니까 저희가 기록에 보면 조 단위 금액으로 세포치료제 라이선싱 아웃도 하신 거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거든요. 그거 하시면서 혹시 뭐 재밌던 뭐 영업 관련된 경험담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실래요? 사실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그런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영업 마케팅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협상 과정 이런 것들이 사실 경험이 좀 많이 쌓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어쨌든 처음에 영업부터 시작해서 마케팅하고
라이센스 관련 업무도 꽤 오래 한 상태에서 이제 국내 이제 그 바이오 회사죠. 바이오 회사에서 이런 딜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아마 이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긴 하는데, 그 라이센스하고 할 때 이슈들이 되게 많고 재밌는 일도 되게 많은데, 그럼 한 가지 좀 기억나는 일이, 이제 제가 이제 딜을 했던 이제 세포 치료제거든요. 세포 치료제 중에 요즘 이제 세포 치료제가 많이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세포 치료제가 많지는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혁신적인 거라고 많이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대 이제 뭐 글로벌 회사죠. 글로벌 회사 앞에 가가지고 저희가 이런 거 이제 MOA는 어떻고 이 세포 치료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아라고 이제 왜 세포 치료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는 것 같아, 우리 느낌에. 그래서 효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라고 얘기했더니 관심을 갖고 한두 달 있다가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자기네들이 이 작용 기전을 정리를 해서 왔어요. 그쪽 연구소에서 우리 걸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너네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기네가 보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 여기에 동의하느냐? 동의한다. 너네 정말 열심히 공부했구나. 그러면서 서로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정말 이 약물에 관심이 많구나. 분명히 이 사람은 얘네들은 딜을 하겠다. 이런 경우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를 자기네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저희한테 프레젠테이션하고 거꾸로 너네가 동의하느냐 이렇게 묻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이런 협상하는 테크닉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 약물이 좋아야 된다. 네, 결론은 상대방이 이제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으려면 정말 그 플랫폼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바이오텍 회사를 소위 이제 창업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를 창업하시게 된 계기, 또 이어서 인게니움을 창업하셨으니까 인게니움 회사에 대한 소개, 이렇게 두 가지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경험은 많이 쌓았는데, 그렇죠. 이제 항상 나중에 BD, 소위 말해서 이제 라이센스 같은 거 하게 되면 이 약물에 대해서 꼭 이제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제 자식과 같이 느끼고. 그래서 이런 게 막 이렇게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만들어서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그런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한참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죠. 한 말년, 이제 직장 생활 한 말년쯤에 한 4, 5년 정도에서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중국 회사에서 중국의 회사 소속돼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좋은 기술들을 중국에서 이제 소개시켜주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들을 조금 보는 기회가 생겼어요. 물론 제가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감으로 이 정도면 중국에서 괜찮겠다, 아니면 글로벌하게 나가도 괜찮겠다,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 리뷰 작업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챔피오 박사님을 만난 거죠. 만나서 이제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제가 좀 듣다 보니까 이렇게 임상 수준까지 와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회사도 안 만들어지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면 당장 중국도 그렇고 글로벌 이제 조금 더 개발해서 글로벌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 비슷한 게 들어서 그때 이제 챔피오 박사님께 제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한번 같이 회사를 창업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챔피오 박사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제가 이제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있고 이게 자본이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 친구랑 같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수소문 해가지고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게니움이란 회사를 간단히 또 소개를 드리면, 이 챔피오 박사님께서 오랫동안 박사님
면역 세포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인데, 그 생명공학연구원에서 특히 이제 NK세포 치료제를 그 20년 가까이 연구를 하셨던 거고요. 그 결과물로 이제 임상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임상 데이터도 갖고 계시는데, 그 플랫폼 기술 자체는 이제 메모리 NK라고 글로벌하게 몇 개 안 되는 회사들밖에 없는 그런 아주 특이한 기술이고 귀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뭐 파이프라인은 기본적으로는 이미 개발해 놓은 젠글루셀이라는 메모리 NK 기반 NK 세포 치료제가 일단 기본이고, 그 뒤로 이 NK세포와 관련된 뭐 인게이저라든지 그다음에 CAR-NK라든지 이런 것도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점점 난이도가 깊은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네. 제가 이제 약간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막 여쭤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제 귀에 확 들어왔던 건 이 약이 지금 현재 치료 목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아서 환자에게 이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아직은 임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임상 승인된 제품과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건지, 과연 이게 정말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환자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좀 많이 하셔서, 요거를 좀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것과 임상 시험에 사용되는 것이 어떻게 다르고 회사에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올해 치료 목적 사용 승인 한 3건 정도 이미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환자한테 치료를 했는데,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라는 거는 이미 국내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약물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상업전 승인을 받으려면 임상 1상, 2상 또는 3상 해서 이제 상업 허가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되게 오랜 기간이 걸리고 뭐 비용도 많이 들죠. 근데 이 난치성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게 중대한 질환인 경우에는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할 때는 임상 중에도 의사의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환자하고 물론 동의가 되겠죠. 그래서 의사가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이거는 써야 되는 약물이다라고 시약처에다가 얘기를 하면 시약처에서 리뷰한 다음에 곧바로 승인을 해주는, 그 환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개별로 이렇게 승인을 해주는 그런 치료 목적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환자들은 이제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효과는 있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이 약물로 쓰는데, 그 대신 그 의사분이 효과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치료 목적은 임상 시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인을 받기가. 왜냐하면 그 개별 케이스에 대해서 의사가 또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식약처도 확신을 가져야 되고, 환자도 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복합적인 메커니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 한 케이스 한 케이스마다 치료 목적 사용 승인 받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환자분들이 워낙에 지금 당장 뭐 몇 개월 안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요구도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의사분들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꼭 이 치료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약물 가지고 좀 치료 목적을 해주신 거고요. 근데 일반적인 그런 상업적으로 임상 허가를 받는 거하고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환자들한테 와닿는 부분이 있죠. 빨리 이제 약을 쓰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그 젠글루셀 이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질환이고 이게 얼마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사용하고 있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젠글루셀의 적응증 자체는 이제 급성골수성 백혈병인데, 우리나라에서 대략 한 해 한 3,000명 정도 진단이 됩니다. 3,000명이니까 뭐 적을 수도 있는데 뭐 꽤 많죠. 어떻게 보면 3,000명인데, 그 중에서도 뭐 난치성으로 트리트하기 어려운 환자들, 뭐 몇 번 치료해봤는데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했다가 또 재발이 되거나 이런 경우를 이제 저희가 난치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난치성 환자, 난치성 급성골수병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 젠고르세를 쓰는 거고요. 그 3,000명 중에서 난치성 거의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상당히 치료하기 힘든 그런 병이고, 그래서 난치성이 50%나 되고, 근데 난치성으로 갔을 때 막당한 약이 없다라는 게 지금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000명 중에서 한 1,500명 정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임상도 하고 치료 목적 상승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럼 현재 환자 치료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되나요? 일단 뭐 개별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으면서 하고 있고, 뭐. 그 특별한 질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홍보를 안 해서 사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환자들 커뮤니티에서는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골수 백혈병, 특히 골수 이식에 대해서 연구자 임상을 수행하셨던 이규영 박사님. 네, 이규영 박사님. 그분이, 저도 논문도 봤는데 굉장히 그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제 그 결과가 지금 실질적으로 환자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치료 목적 상승위는 기본적으로 이제 임상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되는데, 보통 그래서 이제 일상보다는 이상 정도 수준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상 정도 수준은 돼야 어떻게 보면 치료 목적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상 정도의 데이터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상을 일상도 하고, 물론 이제 상업적 임상은 아닌데, 그 다음에 이상도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4개 정도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특히 마지막 임상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으로, 랜덤아이즈 스터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플라세보 군하고, 저희 젠골리세르슨하고, 헤드 투 헤드로 비교한. 그래서 확실히,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는 그런 임상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급성 골수성 백혈병 난치성에서 그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글로벌하게. 그래서 그 데이터로 보면 PFOS, 소위 말해서 이제 무진행 생존,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저희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환자도 굉장히 많이 연구자 임상으로 제 알기로는 전체가 환자 수가 140명 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일상부터 쭉 했을 때 한 140명 되고요. 마지막 환자 임상 같은 경우는 거의 40명 이렇게 랜덤아이즈해서 상당히 규모가 있는 임상에서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대단한 결과인데, 이제 이 결과가 실제 이제 환자 치료 현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바이오텍, 제약바이오 기업을 창업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약을 이제 실제로 환자 치료를 하게 됐는데, 어떤 보람을 느끼시기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상당히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의외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사실은 이제 창업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고혈압약이나 이런 거 이제 막 판매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관절염약 마케팅하고 이게 생명이랑 조금 관련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생명이랑 관련이 있는데 예전에 치매약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약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실제 환자하고 접촉하거나 아니면 환자 개개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질 여유는 별로 없어요. 그럴 컨택도 없고. 근데 저희는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 각각 이제 한 사람한테 이제 치료를 해가지고 효과가 나냐 마냐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생사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관심이 되어가는 거지. 제가 환자의 구체적인 그런 거는 신상 정보는 알 수는 없지만 대강 어머님이 걸리셨다. 아니면 아들이 걸렸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피를 수혈을 해줬다. 이런 식의 정보들은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한 환자에 대해서 이게 잘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를 계속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물론 또 환자 수가 너무 많아지면 또 그렇게 못하겠지만 지금은 되게 이 환자가 죽고 사는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런 상업적인 목적을 떠나서 치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걸로 정말 치료가 잘 되면 정말 좋겠구나라는 그런 이게 보람으로 올 수도 있고 아주
저희가 뭐 치료 결과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치료된 환자에 대해서 치료 결과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 됐다고 했을 때는 제가 엄청 좋겠구나, 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다른 느낌이에요. 옛날에 하던 거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이제 초기니까, 이게 환자 치료에 사용된 초기니까 아직 많은 데이터가 또는 케이스가 쌓이지 않았겠지만, 점점점 많이 쌓이게 되면 널리 알려져야 할 기술이고 약품이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어떻게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들이 환자들에게 혹은 의사 선생님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가 좀 이제까지 적극적으로 안 됐던 거는 맞고요.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치료 목적 이런 것들 임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약처 레귤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홍보나 이런 거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 들어가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두 번째로 좀 크게 보자면, 우리 회사 자체가 홍보가 좀 덜 되는 거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상을 저희가 4건이나 했는데 그 결과들이 다 좋았는데 왜 홍보가 이렇게 잘 안 됐냐. 그러면 임상을 했던 게 이제 10몇 년 동안 임상을 하면서 그 결과들이 나올 때 회사가 없었어요.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주체가 있었으면 되게 엄청나게 이제 좋은 그런 반향을 일으키고 했을 텐데, 이미 제가 이제 인게니움 설립할 때는 이미 임상 결과들이 벌써 다 나와가지고, 알 사람은 알고, 전문가도 좀 알겠죠. 근데 홍보를 열심히 안 했던 상황에서 지금 새삼스럽게 옛날 데이터를 갖고 와서 홍보하기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저희가 새로운 업데이트된 임상 결과라든지 이제 후속 파이프라인에서 뭔가 새로운 이 메모리 NK에 관련된 그 플랫폼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기가 제가 보기엔 이제 1, 2년 안에 이루어질 것 같고, 저희는 후속 파이프라인에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젠골스도 엄청 신경 쓰고 있지만 후속 파이프라인에 또 사실은 저희가 새롭게 연구했다기보다는 최인표 박사님께서 원래 또 이 플랫폼 가지고 연구를 하시던 거를 갖고 와서 저희가 전임상도 하고 시작하는 건데, 어느 정도 저희가 그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한 확신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예로 얘기하자면 요번에 키아트에서 예일대랑 60억 과제 한 거, 이것도 저 카인케인데 좀 새로운 개념의 카인케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장 데이터를 빨리 이제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시기가 이제 1, 2년 안에 좀 세팅이 딱 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혹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 여쭙고 했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대표님께서 우리 라플러스 TV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로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계가 너무 어려운데, 저희도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탄을 많이 맞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꾸역꾸역 열심히, 진도는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충분한 펀딩이 되고, 충분히 됐으면, 지금보다 훨씬 빨리 가지 않았을까. 너무 아쉽고, 그럼 이제 이게 늦어질수록 이제 환자한테 좀 늦게 전달되는 거고, 이런 기술들이. 그리고 저희 파이프라인 속도도 많이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어요. 이게 분위기가 좋았으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좀 좋은 기술을 많이 빨리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투자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많이 분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